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 4장의 설계 절차 부분에 있어서 최소항에 대해서 배웠었죠. 최소항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얘들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최대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최대항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불 함수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력은 먼저 0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입력 값들에 대응되는 최대항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이제 항들을 이제 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표 4-5로부터 최대항을 이용해서 F1하고 F2에 대한 불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항을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죠? 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변수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A, B, C 변수가 있죠. 얘들을 가지고 이제 M1, M2, M5, M7 이렇게 있어요. 항들이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표현을 할 때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와 변수 사이에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요런 항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항들을 엮을 때는 여기에 곱셈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최대항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항들을 표현한 것들이 이제 1, 2, 5, 7이 되죠. 그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최대항을 표시를 할 때 쓰는 기호예요. 이거를 이제 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파이 요거죠. 원주율 나타낼 때 파이 요거. 근데 대문자 파입니다. 이게 얘는 원주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대문자 파이는요, 얘는 이제 그걸 표현할 때 써요. 이제 얘를 곱셈을 표현할 때 씁니다. 곱셈. 그러니까 얘가 뭔 말이냐면 이 항들과 요것들을 연결할 때는 곱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 함수를 이제 최대항들의 곱이라고 합니다. Products of Max Term이라고 해요. 그래서 F1에 대한 최대항들의 합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봅시다. 먼저 F1을 0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입력 조합들에 대해서 최소항들을 이제 O와 연산으로 묶고 F1 프라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보수를 취하고 드모르강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1 프라임이 이제 A, B, C라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F1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변수가 A, B, C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는 얼마예요? A 프라임, B 프라임, C면 얘는 1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A 프라임, B, C 프라임이면 얘는 2가 됩니다. 맞아요? 네. 얘는 A, B 프라임, C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5가 되죠. 그 얘는 A, B, C니까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F1 프라임을 갖다가 이제 전체 프라임을 한 번 더 씌워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위에 있는 항들을 그대로 내립니다. 이렇게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요래 내린 다음에 전체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예요. 치고는 여기에다 프라임을 씌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풀면은요,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죠? 얘를 그대로 적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이것들 있죠. 항들과 항들을 엮어주는 여기 있는 연산자를 이렇게 곱셈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라임을 씌워주면 되죠.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항에 대한 프라임, 두 번째 항에 대한 프라임, 세 번째 프라임, 네 번째 항에 프라임 이렇게 씌워주면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있는 프라임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 프라임이었던 게 이제 A가 되고요. B 프라임이었던 게 B가 되고 C였던 게 이제 C 프라임으로 바뀌겠죠. 자, 이래 바뀌면서 여기 사이사이에 있던 여기 곱셈 있죠. 그죠? 이 곱셈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덧셈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덧셈으로 바뀌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전개가 됐다면 여기에 A 프라임, B, C 프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체 프라임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대응해 봅시다. A 프라임의 프라임이니까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네, B 프라임, 그 다음에 C 프라임은 C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변수와 변수 사이에 있던 여기 곱셈들은 어떻게 됩니까? A와 B 사이에는 이렇게 덧셈으로, B와 C 사이에 곱은 다시 또 이렇게 덧셈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쉽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A, B 프라임, C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면은 이제 A 프라임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 B 프라임은 B로 바뀔 것이고, 여기 C는 C 프라임으로 바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변수와 변수 사이, 그러니까 A와 B 사이, B와 C 사이에 이 곱들은 이렇게 덧셈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 얘도 A, B, C였으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로 바뀌고요. A와 B 사이의 곱은 이렇게 덧셈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있는 곱셈도 이렇게 덧셈으로 바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M1, M2, M5, M7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최소항이나 최대항이나 뭐 쉽죠, 그죠? 네, 표현하기 쉽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돼요? 앞전에 배웠죠. 설계 과정이죠, 이게. 분석 과정이 아니라 얘는 설계 과정이다 보니까. 자, 이 설계 절차가 그런 거예요. 설계할 회로의 기능을 나타낸 진리표를 작성을 합니다, 먼저. 그럼 그 진리표를 가지고 이제 불 함수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불 함수를 유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곱으로 나타내는 거. 두 번째가 이제 합으로 나타내는 거. 지금 우리 합으로 하는 걸 배우고 있죠, 지금. 예. 앞 시간에 우리 요걸 먼저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얘를 먼저 배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여기 있는 합들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을 보고요. 이제 이게 곱인지 합인지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그거라고 했죠. 이제 이걸 얘기했었죠. 최소항으로 표현하라. 만약에 최소항이다. 최소항이다. 그럼 얘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 있는 요 오자 있죠? 그래서 이제 곱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최대항이다. 이러면 최대항이다. 최대항이다. 최소항이다. 그럼 최대항이면은 여기 디귿자 있죠? 그죠? 얘를 가지고 이제 덧셈.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가물가물합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불함수를 간략화를 합니다.
이 간략화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뭐 12가지 공리가 있었죠. 12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이 뭐라고 하지? 항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죠. 우리 앞 시간에 배웠었죠. 그 항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항 정리를 해요. 항 정리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이제 12가지의 이제 그 공리식을 이용해서 정리하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 얘가 뭐냐면 이겁니다. 카나프 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카나프 맵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걸 뭘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빙고 게임 아십니까?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빙고 게임 이렇게 모는 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요렇게 되면 뭐 이렇게 빙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뭐 요렇게 연결하고 또 요래 있다면 또 뭐 요렇게 연결하고. 자, 이런 어떤 규칙적인 이제 그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2 곱하기 3짜리가 있고요. 4 곱하기 4가 있고요. 네. 이렇게. 네. 이런 형식인, 2 곱하기 4인가? 2 곱하기 4구나. 2 곱하기 4, 4 곱하기 4 형태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 4 곱하기 4라면은 이래 되겠죠? 둘, 셋, 넷, 이래 만드는 거예요. 이래 만들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총 16칸이 되죠. 그죠? 여기 4칸, 여기 4칸, 여기 4칸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변수를 적어요. 여기에다가 A, B라고 적고요. 이 다음 그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 미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불함수 간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C, D 이렇게. 그럼 변수가 4개죠. A, B, C, D. 그래서 여기서부터 0, 1, 2, 3. 그죠? 0,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숫자를 넣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채웠다면 이렇게 채우고 만약에 요렇게 채웠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채웠으면 뭐 이렇게 4개씩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씩 이렇게 엮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엮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뭐 항이 이렇게 나왔다 뭐 A 뭐 프라임 뭐 플러스 BC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 식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해서 뭐 간략화 시켰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논리 게이트를 만들겠죠. 이렇게 뭐 A, B, C를 만들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AND 게이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OR 게이트 하나 이래 만들어지겠네요. 이거 OR니까 최종이죠. 그죠? 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 프라임이니까 얘는 이래 되겠네. 만약에 있다면, 만약 이 시기에 이래 있다면, 요런 형태의 이제 그게 되겠죠? 회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먼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회로를 만들 때 우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앞전 시간에 또부터 한 데 있죠. 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이걸 해야 되죠. 먼저 회로를 만들 때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분석부터 한다 했죠. 그죠? 회로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논리 회로에 대한 불함수를 유도를 한다. 그리고 유도된 불함수로부터 논리 회로의 논리적 연산 과정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표를 작성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진리표를 들고요. 분석 절차가 끝났으면 여기 있는 진리표를 들고 이제 뭘 하느냐.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설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분석이 끝났으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계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계 절차에서는 어때요? 분석 절차에서 먼저 진리표를 만들었었죠. 만들고 이제 진리표로부터 풀 함수를 유도를 해요. 그런 다음 이제 우리 풀 함수 간략화시키고 그 다음에 논리게이트를 이제 회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회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프레임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먼저 뭘 만들 건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설계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죠? 여기는 이제 분석 단계가 들어가고요. 분석, 그 다음에 설계. 되고 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이제 그 뭐 회로죠. 회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 회로가 뭐 이제 빵 만드는 기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자동차를 움직이는 어떤 그 특정한 이제 장치에 대한 이제 회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진리표로부터 풀 함수를 유도하는 과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최소항에 대해서 했었고요. 이제 최대항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제 했었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F2 봅시다. A, B, C. F2에는 변수가 3개입니다. A, B, C라는 변수가 있고요. 자, 얘들을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런 항들이 있대요.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프라임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래 바뀌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죠? 네. 0, 2, 3이 되죠. 그죠? 그죠? 얘가 0이고요. 얘가 2가 되고요. 얘가 3이 돼요. 자, 여기 프라임이 붙으면 1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네, 프라임이 붙으면 1인 거고, 프라임이 붙지 않으면 얘는 0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 2, 3이라는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면 F2 여기다 전체 프라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라임에 프라임을 하면은 얘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이거로 본다면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 C 플러스 A 프라임, B, C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B, C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프라임을 시키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 항부터 봐야겠죠. 항과 항을 연결하는 이제 연산자를 보는 거예요. 플러스였는데 이제 곱셈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얘도 곱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 얘는 여기 전체 이 항들에 대해서 또 프라임 붙이고요. 여기 또 항에 대해서 프라임, 항에 대해서 프라임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변수와 변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연산자가 바뀌죠. 그죠? 곱셈에서 셈으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변수와 변수 사이는 바뀌고요.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얘 또 프라임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었다면 이제 A, B, C가 되겠죠. 맞죠? 네, 요렇게.
그 다음 A 프라임, B, C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용을 시키면 A가 되겠고요. B는 B 프라임이 되고 C 프라임은 C가 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얘도 마찬가지고요. A, B 프라임, C 프라임으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은 0,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쉽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설계하는 건 안 어려워요. 설계하는 건 안 어려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획하는 게 어려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식으로 만들까? 그리고 뭐 이거를 요구하는 그 클라이언트가 뭐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돌발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게 하여튼 복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시스템 하나 만들려면. 그래서 보면 F1에 대한 논리회로를 보시면요, 이렇게 구성되고요. F2에 대한 논리회를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지 화면을 해서 여기 있는 이 회로들 있죠? 이 회로들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대수식 있죠? 그죠? 이것들, 이 식과 요 식, 그죠? 요것들, 그리고 이 식, 그죠? 얘들을 이렇게 대응해서 이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이래 자세히 보시면 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프라임들 이것들 다 비교해 가면서 따져보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불 함수의 간략화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간략화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댔죠. 자, 공리식이 이제 12가지가 있어요. 그죠? 맞죠? 전전 시간에 배웠습니까? 그죠? 공리 12가지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식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리식 12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풀면은 얘는 AC라는 게 나오네요. 그죠? 만약에 A, B, C 플러스 A, B 프라임 C가 있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A와 C, 여기도 A와 C 엮어주면 이제 B와 B 프라임이 남죠. B 플러스 B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거죠. A 곱에 C 곱에 1인 거죠. 따져보면. 맞죠? 그죠? 예. 요 형태니까 얘는 뭐 필요가 없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AC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부품 수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회로를 이제 간략화시킬 수가 있겠죠. 복잡한 회로를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식을 이렇게 줄이는데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수식을.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라는 이렇게 변수가 3개짜리죠. 하나, 둘, 3개짜리 변수의 항은 2개입니다. 그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얘들을 가지고 공리식을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AA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얘를 이렇게 하면 AB 프라임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AC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에 B 프라임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 B에 C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AA는 이제 A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바로 내려오고요. 얘도 바로 내려오고, 그 다음 얘도 바로 내려오고, BB는 B고 B'은 이제 얘는 날아가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 치면 다시 또 정리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랑 엮었죠. 맞아요. 네, 얘랑 엮으면 이제 이래 되겠죠. A에 1 플러스 C 이래 되겠죠. 맞죠? 그 다음 얘는 AB와 AB를 엮으면 이래 되겠죠. AB 프라임이랑 AB를 엮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날라가고요. 그 다음 BC는 바로 내려오고요. 그래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C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C는 얘는 그냥 1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얘는 1이 될 거고요. A 곱에 A니까 얘는 A가 되고, 맞죠? 1이잖아요. 1이고 A 곱의 1은 뭐다? A가 되더라. A 얘도 마찬가지 날아가고 남는 게 A가 나오겠죠. 얘도 이렇게 나오고요. BC 바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A 플러스 A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A는 A가 되죠. 그 다음 BC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불 함수를 이렇게 간략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 어렵죠, 그죠? 자, 오늘도 레포트가 나갈까요?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레포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학기에 그게 없잖아요.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시험은 뭐라고 해야 되나, 레포트로 대체를 할지 아니면 시험은 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험을 치는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치면 좋겠죠. 잘 치면 좋은데 내가 좀 시험을 쳤는데 좀 뭔가 좀 부족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레포트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또 이제 좀 평가하는데 좀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7, 80년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가 90년대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뭐 제가 이제 학생 시절인데 시험을 좀 못 쳤어요. 못 치면 이제 교수님한테 찾아갑니다. 교수님, 제가 이번에 뭐 해야 되고 이제 군대도 가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학점 관리 때문에 그런데 성적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이제 좀 찾아갈 때 이제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거죠. 뭐지? 김영란법인가? 그것 때문에 안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양주를 한 병 사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걸 사들고 와요. 음료수 같은 거 한 박스 사들고 이제 교수님 방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성적 좀 뭐 한 등급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막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뚝 흘리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막 애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성적을 이제 올려주시긴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레포트를 내세요. 네. 레포트를 네가 이번 학기에 배운 것들 중에 뭐 어떤 파트 이 파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적어서 가져와라. 정리를 해서 가져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적이 이제 뭐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죠. 뭐 특히 뭐 이런 경우에 뭐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죠. 뭐 비학점인데 이제 뭐 비학점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B 플러스로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아니면 뭐 B 플러스인데 이제 A로 올라가는 경우는 참 그런 건 어렵고요. 근데 뭐 A인데 이제 A 플러스로 올려주세요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B 플러스에서 이제 A로 올라가는 단계는요, 굉장히 이제 굉장히 격차가 커요. 크기도 크고 이제 좀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A에서 A 플러스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정말 이게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거예요. 장학금이 걸린 거예요. 장학금이 걸리다 보니 이제 교수님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했었고, 왜냐하면 전체 이제 등수가 이제 그러니까 1등이 2등이 되고 2등이 뭐 1등이 만약에 3등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1등이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중간에 이제 학생 몇 명이 이제 성적을 바꿔달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했다. 1등이 갑자기 오늘 갑자기 3등으로 이제 훅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에서 A 플러스로 이렇게 올려달라는 건 거의 잘 안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B 플러스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A로 이제 올려달라는 것도 잘 안 들어줬고요. 근데 뭐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뭐 C 학점인데 뭐 이제 뭐 C 플러스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B 학점인데 이제 뭐 B 플러스로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잘 했었고요. 잘 해주셨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F 학점인데 나 이번에 이거 하면 이제 큰일 나요 교수님 좀 살려주세요. 이래서 뭐 D나 아니면 D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허다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당시 이제 F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뭐 데모도 했었고요. 데모도 했었고, 또 데모라는 게 그죠, 이제 시위하는 거죠. 이제 집회 같은 거, 시위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런 거 했었고, 이제 또 학교도 잘 안 나왔어요. 또 이제 막 뭐 MT도 가고, 이제 뭐 매일 그냥 술이죠. 그냥 학생 때 그냥 매일 술 먹고 그냥 1학년 때 그 다음 이제 뭐 2학년 때까지 거의 그냥 학점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매일 술이에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제 술 퍼먹고, 그러면 이제 성적이 전부 다 이거예요. 시들시들해요. C나 아니면 D나 이래 받고, 뭐 F 받는 경우도 있고,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전공 필수가 아니니까 그냥 교양 과목 그냥 이제 F가 많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받고 해도 또 결국은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이제 제대를 해요.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4학년 때까지 이제 1,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놀았기 때문에 이 논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3, 4학년 때는 이제 학점 관리를 하거든요. 학점 관리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 목적이 취업인데 학점 관리가 안 되면 취업이 안 되겠죠.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을 이제 2년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4학년을 이제 2번 다녀요. 4학년을 2번 다니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졸업을 놓쳐가지고 학점 관리한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레포트도 이제 간간히 이제 좀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낼 겁니다. 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데 여러분들 성적을 좀 더 이제 잘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잘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남겨두는 거죠. 그 예전에 그 뭡니까 정유라 사건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이제 감사가 내려오면 예전처럼 그냥 뭐 그 제가 다닐 때 시절처럼 이렇게 막 성적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올려주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
왜냐면 감사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나요. 정유라 사건 이후로. 뭐, 그런 일로 이제 이화여대 총장인가? 하여튼 뭐,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뭐, 구속도 되고 난리가 났었죠. 담당 그 교과목 교수도 이제 그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 무조건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하되, 이제 성적이 이제 이건데 왜 성적이 이렇게 한 등급이 올라갔느냐. 그게 대한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리는 거건 이제 그 도둑놈 심보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도둑놈 심보가 되는 거고,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죠. 교수도 이제 그 원리와 원칙을 어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서로 이제 학점 도둑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도둑놈이라는 거 좀 그런가? 어쨌든 이제 학점에 대한 이제 그 근거,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성적을 올려줬다.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또 다른 과제를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어렵겠죠.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간히 레포트를 이제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수업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죠? 자, 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F2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변수가 하나, 둘, 세 개짜리 변수네요. 항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이 있습니다. 다섯 개 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을 추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간략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그 다음 A, B 프라임, C, A, B 프라임, C 프라임, 그 다음에 A, B 프라임, C, A, B, C 프라임, 그 다음 A, B, C 이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A, B 프라임, C 항을 여기에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하다 보면 이제 항 정리하기가 이제 좀 더 이제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B 프라임 C를 엮어서 B 프라임 C 얘죠. 이렇게 B 프라임 C죠, 그죠? 예. 또 뭐 있어요? 여기 있죠. 예. 그죠? 예. 요거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B 프라임 C에 A 프라임 플러스 A. 그죠? 예, 1이 되죠? 그러면 B 프라임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B 프라임을 또 엮었네요. 그죠? A, B 프라임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그죠? A, B 프라임. 여기에도 또 있습니까? 여기 또 하나 더 있네. 그죠? A, B 프라임.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얘가 요거죠. 그죠? 얘가 얘가 A, B 프라임 이렇게 얘가고 B 프라임 C 이렇게 엮어지죠. B 프라임 B 프라임 C 여기구나. 이렇게 얘는 이렇게 엮어지고 얘는 이렇게 엮어지고 그 다음 A, B, C, C 프라임 A, B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A, B 이렇게 엮어서 요래 그 다음 얘는 요렇게 그러면 B 프라임 C 플러스 A, B 프라임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정리되고요. 얘랑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A를 가지고 이제 B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얘가 이리로 가고 얘가 이리로 가고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프라임 C가 되네요. 그죠? 자, 이거 풀어 보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집에서 이 동영상 강좌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이걸 이제 정지 화면을 해서 이제 손으로 직접 한번 풀어봅니다. 이제 수기란 말이 좀 그런가?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손으로 이제 이 화면을 보고 따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이해가 더 빨라요. 설명도 들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직접 손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화해서 나온 게 이 회로예요. 완성된 것이. 이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항들이 이렇게 줄여졌죠. 그래서 논리 게이트가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항이 몇 개? 하나 지우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제 논리 게이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엔드 게이트가 이렇게 네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이제 오화 게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그죠? 여기 A, B, C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또 얘를 또 타고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회로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 이를 만들어질 거고요. F2 그러니까 이렇게 항을 정의하게 되면 이렇게 뭐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자, 다음 이제 불함수 간략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불대수를 이용을 해서 예제 4-3입니다. 불함수 f가 있고요. f가 있다면 xyz 플러스 x 프라임 yz 플러스 xy 프라임 z 프라임 플러스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xy 프라임 z를 간략화해라. 그래서 이제 xyz x 프라임 yz 플러스 xy 프라임 z 프라임 플러스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 다음에 x y 프라임 z 이런 게 있다면 얘를 간략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yz였고 xy 프라임 내줬고 얘는 바로 내려오고요. 맞죠? 바로 내려오면 어떻게 엮어집니까? 예 그죠? 엮어져요? 안 엮어지죠? yz로 엮어야겠죠? yz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yz 플러스 xy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얘도 정지화면 시켜서 얘를 이제 손으로 직접 풀어봅니다. 자, 손으로 자, 얘가 이제 오늘 자 레포트입니다. 오늘의 레포트. 자, 레포트인데요. 자, 얘를 손으로 푸는 겁니다. 손으로 풀어서 이제 얘를 이제 총대한테 제출합니다. 자, 총대한테 제출을 하면 이제 제가 그 전자 실습 시간 있죠? 네, 이때 제출하시면 돼요. 이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날짜는 언제냐면요. 이거는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5월 24일, 5월 25일이 그러니까 5월 25일 에서 그 다음 주 6월 달이겠네요. 6월 첫째 주.
6월 첫째 주. 첫째 주에 제출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손으로 이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뭐 보고 뺏기시라는 게 아니라, 물론 보고 뺏기셔도 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이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얘를 이제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회로. 회로까지 이제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얘 정리하면은 이제 A4 용지 한 장 되겠죠, 그죠? A4 용지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보고서에 대한 양식, 그죠? 보고서 양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안 됐어요? 3cm 접어서 접고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학번, 이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학번 이름 이렇게 적어서 그 다음 여기다 날짜죠, 그죠? 날짜까지 적어서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레포트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 문제 풀어가지고 이제 설계해서 회로까지 설계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안 봤으면 이 레포트 뭐가 나가는지 알 수 없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첫째 주에 다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지우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논리 회로의 이제 설계 사례를 이제 보실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이제 설계할 회로의 이제 기능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입력들로 이루어지는 이진수 조합이 나타내는 10진수 값이 0부터 4까지일 때는 출력을 0으로, 그 다음 5 이상인 경우에는 출력을 1을 발생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제 진리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0에서 4까지는 0이죠, 그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4죠, 그죠? 여기가 4인가? 0, 1, 2, 여기가 3이네, 그죠? 여기가 4고 여기가 5, 여기 6, 7. 그러니까 0에서부터 4까지는 0을 출력시키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5부터 이제 7까지는 이제 출력을 1로 하는 것을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진리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죠? 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진리표를 먼저 작성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리표를 이렇게 먼저 만들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진리표로부터 이제 불함수를 이제 구했죠, 그죠? 구하고 간략화 해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봐야겠죠. 이제 얘를 넣으면 되겠죠. 1 들어가는 게 뭐예요? 5, 6, 7이죠, 그죠? 예, 그러면 항이 3개다, 그죠? 하나, 둘, 3개. 이 항 3개를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제 A에 B 플러스 C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A에 B 플러스 C니까 얘 나오죠? 얘 먼저 B 플러스 C부터 해주는 거예요. B 플러스 C.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 C가 되죠. 맞죠? 그 다음 A가 곱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AND 게이트. 그래서 얘는 뭐다? A에 B 플러스 C가 되더라. 네. 그죠? 네. 요 형태의 표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 어렵죠, 그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표준형 불함수의 표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형 함수라는 거는요,
불곱으로 이루어진 항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들의 합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얘를 불합으로 이루어진 항들의 곱으로 표현된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반형으로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변수가 하나, 둘, 세 개짜리고 얘들을 가지고 이제 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에 B 플러스 C 플러스 BC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항이 몇 개예요? 항이 몇 개입니까? 항이 두 개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엄밀히 따지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얘를 하나, 두 개로 엮은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풀어 제끼면 이래 되겠죠? 자, 얘죠? 얘가 되겠죠. 근데 여기 AND가 있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BC, 얘가 이거겠죠? 맞아요? 네, 이거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A 곱에, 얘는 A 곱에, 여기에 대해서, 여기 나온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나온 출력에 대해서 A,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C가 되겠죠. 맞죠? 그죠? 얘는, 얘가 B, C가 되겠구나. 얘가 얘구나. 얘가 되고요. 얘는, 여기 곱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곱이에요. 이 곱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에서 이제 표준형을 이제 볼게요. 이제 스탠다드 폼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분배 법칙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곱의 합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의 합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A, B 항이 있고요. A, C 항이 있고 B, C 항이 있어요. 자, 먼저 A, B 항을 보면 얘랑 얘죠. 얘가 A, B 항입니다. 그 다음에 A, C 항은 어느 거예요? A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 들어가니까 이게 A, C 항이죠. 그 다음에 B, C 항은요. 여기가 B죠, 그죠? B, 여기 C. 그래서 이게 B, C 항이 되는 겁니다. 곱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AND 게이트. 하나, 둘, 셋. AND 게이트가 곱의 항이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항들을 엮어주는 것들이 뭐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우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입력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교수님,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세 개예요? 세 개죠. 이게 항이 세 개니까 이게 입력되는 것이 항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수업의 이제 표현입니다. Sum of Products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논리적 곱으로 이루어진 두 개 이상의 항, 이런 것들이 덧셈에 의해서 합해진 형태의 불함수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변수가 A, B, C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항이 하나, 두 개 이상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둘, 여기 세 개가 됐어요. 그죠? 이번에는 이런 형태죠.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항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덧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덧셈. 얘도 덧셈. 내부적으로는 항 내부적으로는 곱이고요. 그리고 항과 항을 연결하는 거는 덧셈이다. 항과 항을 연결하는 거는 덧셈이더라.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수업 방식이에요. Sum of Products. 자, 이 특징들을 보면요. 이제 항들 중에 하나 이상이 1이 되면 출력은 이제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 OR와 회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맞죠? AND OR 밖에 없죠? 여기 곱이죠?
여기 보시면 곱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 곱이죠. 곱. 그 다음에 항과 항을 연결해 주는 건 뭐예요? 덧셈. 그래서 얘는 곱과 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nd 회로와 or 회로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요, 예제 4-4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자, 표준형으로 이제 표현되지 않는 불함수를 이제 sum of products형으로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데, 자,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예제 4-4번을 보면요, 밑에 보면은 이제 불함수들을 sum of products 형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변환해봐라 이거예요. 먼저 A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항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죠, 그죠? 맞아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이거 두 개라 해야 됩니까? 세 개라고 해야 됩니까? 뜯어서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겠죠? 그죠? 네 개. 하나, 둘, 두 개인가? 세 개로 봐야 되나?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를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더라. 맞아요? 그죠? 요거 AC 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B, C, D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A, B, C가 나오겠죠? A, B, E가 나오겠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오겠죠? 자, A, B, 고 C, D, E. 맞아요? 그러면 A, B, C, A, B 프라임 D 플러스 A, B 프라임 E 이래 나오겠죠? 얘도. 그렇죠? 예.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A 고백 B 프라임 요거 왜 이거 물어보려고 했죠. 그죠? 얘 전체 프라임이잖아요. 바꾸면 이제 A가 되고요. 플러스 얘가 곱으로 바뀔 거고요. B는 B 프라임 되겠죠. 요렇게. 그죠? 얘가 요래 바뀌잖아요. 얘가 요렇게 바뀌더라. 그죠? 네. 자,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규 수업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수업형 불함수의 각 항이 도메인 내부의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형태의 부를 표현한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규형 수업 표현이 아닌 함수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A 프라임, C, D 플러스 A, B 프라임 그 다음 플러스 A, B, C 프라임 D. 근데 여기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이 있죠. 그죠? 예. 여기 B와 이쪽 항에는 C, D가 있어요. 자, 수업 표현이 아닌 함수의 예가 이런 경우에요. 그 다음 정규형 이제 수업 표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풀 함수의 분석을 위한 진리표 작성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카노프 맵의 작성이 용이하다. 예,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카노프 맵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카노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카나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뭐 카르노맵이라고 하기도 해요. 카르노맵. 예, 이래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뭐 빙고 게임 비슷하게. 예. 빙고 게임 방식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묶어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소형 불함수의 각 항이 이제 도메인 내에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형태의 불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강제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빠져 있는 그 변수를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예, 없다면은. 예.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형 수업 표현에 대해서 이제 변환한 예를 볼게요. 자, A, B, C, D 항이 4개예요. 여기 보면 A 프라임 C, D죠. 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B가 없죠. 여기 보면 A, B가 있죠. A, B 프라임인데 없는 게 뭐예요? C, D가 없죠. 여기는 A, B, C, D 다 있죠. 그래서 각 항들의 모든 변수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각 항에 없는 변수에 대한 X 플러스 X 프라임을 곱한 후 전개한다.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A 프라임 CD죠. 요 없는 게 B라고 했죠. B가 없으면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B 플러스 B 프라임을 넣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X 플러스 B, X 플러스 X 프라임을 곱한 후에 전개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곱한 후에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없는 걸 이렇게 강제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그죠? 플러스 A 프라임, B 프라임,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이런 형태라면 그 다음에 이 형태라면 뭐가 없어요? 이제 C가 없죠. 그죠? A 프라임, B, C 두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자 여기에 이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C가 없죠. 그럼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요래 만들어졌죠. 그죠? 만들어졌고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요래 만들어진 거 요래 만들어졌죠. 그죠? 얘가 요로 가고 얘가 요로 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D 플러스 D 프라임 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또 곱의 형태로 전개를 하니까 요렇게 요래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얘는 A, B 프라임, C, D 한 개, 그 다음 A 요거 하나 나왔죠? 그 다음 또 이제 또 분배 법칙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프라임, C, D 프라임 요렇게 한 개, 그죠? 그 다음 얘는 A, B 프라임, C가 C 프라임이죠. 얘가 이렇게 D 이렇게 하나, A,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항이 4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요, 요렇게 4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 만들어진 것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싸그리 다 넣으면 요거 하나, 요거 둘,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얘 7,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항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 자,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지우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여기 보면 얘랑 얘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없죠. 그죠? B를 추가시켜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 하니까 항이 하나, 2개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리로 간 거예요. 얘가 또 요리로 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 B 프라임에 대해서 해보니까 여기 C, D가 없죠. 그죠? C와 D가 없더라. 그래서 먼저 C를 한번 넣어서 정리하고 한 번은 D를 넣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C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D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항이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얘가 이리로 가고요. 얘가 요리로 가고, 얘가 요리로 가고, 얘가 요리로 가고, 얘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총 7개가 만들어지더라. 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 나와 있죠. 그죠? 3개의 변수들 A, B, C로 표현되는 시스템에 대한 불함수. 그래서 A, B, C 가 있다면 A 프라임 B 플러스 BC를 정규형 수업으로 표현하고
그에 대한 진리표를 작성하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맞죠? 그죠? 얘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금방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얘가 레포트입니다. 자, 레포트 2에요 이거. 자, 이거. 자, 얘도 앞에와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손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뭐지? 이제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회로까지 회로 그림을 그려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회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시간은 알죠? 6월 첫째 주. 6월 첫째 주에 제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진리표 나와 있네. 여기 그죠? 진리표 나와 있네요. 그죠? F는 A' 플러스 B, C에 대한 진리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진리표까지 나와 있고, 식도 풀면 되고요. 근데 회로가 없네. 회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푸십시오. 자, 그럼 뭐예요, 이거? 항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이죠? 그러면 뭐예요? AND 게이트 다섯 개, AND 다섯 개 하면 되나? 그 다음에 OR 게이트 몇 개요? OR 게이트 한 개. 한 개인데 몇 입력이에요? 얘는 5입력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만들어지겠네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진리표까지 이래 봤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덕트 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오브 썸에 대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할 건데,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레포트 2개 나갔죠? 맞죠? 레포트 2개. 예, 꼭 손으로 작성해서 6월 첫째 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첫째 주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프로덕트 오브 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